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저는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고 직접 경험하면서 조금씩 깨달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언제나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순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자존감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일수록 자존감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일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사회적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존감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제 주변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늘 단정하게 차려입고 어디를 가든 허리를 곧게 세우고 걷는 분이었습니다. 모임에서 항상 밝은 얼굴로 먼저 인사를 건네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고 나서 들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은퇴 직후 1년 동안 심한 우울감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가꾸고 말투를 가꾸고 태도를 가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해준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너무 당연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 말이 맞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나는 별것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게 만들고 결국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나이와 경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에서 배운 것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과장하지 않고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사람의 자존감이 주변으로 퍼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시니어의 자존감은 외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외모 가꾸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중요한 사람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하루의 자존감을 결정합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자존감은 핵심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남녀 관계에서는 자존감 차이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경계하고 방어적으로 굽니다. 어느 쪽이든 편안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을 필요로 하되 의존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서 좋은 것이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 여유가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를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오늘 내가 기대하는 것 하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마실 커피 한 잔, 오늘 할 산책, 오늘 통화할 친구. 이런 작은 기대가 하루를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교를 끊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수록 자존감은 떨어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속도로 나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니어들이 살아온 세월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자산입니다. 실패도 상처도 기쁨도 모두 경험이고 지혜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 살아왔고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견뎌왔다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늙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늙어서도 멋진 사람으로 남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시작이 바로 자존감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나이가 들어도 지킬 수 있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자존감이 성취와 인정에서 나온다면 시니어의 자존감은 자기 수용과 내면의 평화에서 나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진짜 멋진 사람이 되는 길이 열립니다. 자존감을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아무리 혼자서 자존감을 잘 유지하고 있어도 관계 속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시니어의 남녀 관계는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앞서고 열정이 이끌었다면 나이 든 후의 관계는 이해와 배려와 존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젊을 때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려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남성분은 50대 후반에 오랜 결혼 생활을 끝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너무 크게 느껴졌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여성을 대하는 방식이 여전히 30대 시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모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나이 든 여성들이 너무 까다롭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문제가 어디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니어 여성들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명확하게 압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것입니다. 이 성숙함을 존중하지 못하는 남성은 시니어 관계에서 계속해서 벽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여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몇 년을 혼자 지내다가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습관 때문에 계속 상대방의 모든 것을 자신이 챙기려 했고 상대방이 혼자 결정을 내리면 서운해했습니다. 결국 그 관계도 조용히 끝났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잘 해주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셨습니다. 잘 해주는 것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다릅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니어의 남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있는 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사랑의 증거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후에는 각자의 공간과 각자의 시간이 오히려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함께 있을 때 나누는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에너지도 더 많아집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상대방의 감정에 지나치게 맞추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표정이 어두우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 전전긍긍했고 상대방이 연락이 늦으면 불안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 점점 지쳐갔고 상대방도 제가 편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배려가 지나치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관계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관계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상대방을 아끼되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 상대방의 감정을 신경 쓰되 그 감정의 원인이 반드시 나에게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시니어 관계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산 만큼 이야기가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혹은 새로 시작하는 관계에서 전 배우자 이야기, 과거의 상처 이야기, 자녀 문제 이야기를 쏟아내면 상대방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나의 과거는 나의 것이고 상대방이 그것을 전부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서 새로운 현재를 망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니어들이 관계에서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몇 번의 만남으로 판단하고 빨리 정리하거나 빨리 깊어지려 합니다. 나이가 든 만큼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서두른다고 빨리 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두를수록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알아가는 과정이 결국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듭니다. 멋진 시니어로 남는다는 것은 관계에서도 멋진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 자신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아무 관계나 붙잡지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높은 담을 쌓지도 않는 것. 이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시니어 관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관계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특히 이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젊을 때부터 참고 견디고 맞춰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싫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런데 거절하지 못하면 관계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척하면서 쌓인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에 가기 싫어도 갔고 내키지 않는 부탁도 들어줬으며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결국 제가 원한 것은 관계를 끊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소모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관계의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있는 관계가 훨씬 더 오래가고 훨씬 더 건강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서 저는 조금씩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서 다음에 만나자고 했고 그 부탁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상대방의 반응이 어떨까 걱정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경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존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혹은 오래된 관계를 유지할 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할 수 없는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히려 솔직한 것이고 그 솔직함이 신뢰를 만듭니다. 나이 들어서도 눈치를 보며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 해주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지치고 상대방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말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시니어들 중에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습관으로 말이 너무 직접적이거나 반대로 너무 돌려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경우는 상대방이 상처를 받기 쉽고 너무 돌려서 말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의 대화는 솔직하되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느낀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러냐고 말하는 것과 그렇게 되면 나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전자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후자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차이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시니어 관계에서 대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화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들어주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를 잘한다는 것을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대화는 듣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내 이야기를 언제 꺼낼까 생각하면서 듣는 것과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집중하면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방은 그 차이를 느낍니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잘 듣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습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절대로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끝난 후 잠깐 침묵을 두고 그 말에 대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침묵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침묵 후에 나오는 말이 훨씬 더 깊고 진심 어린 말이 되었습니다. 시니어의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니까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쌓이면 관계가 점점 무뎌집니다. 상대방이 해준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고
함께한 시간에 대해 좋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는 관계의 물과 햇빛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는 서서히 메말라갑니다. 나이 들어서도 멋진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거절할 줄 알고 솔직하게 말할 줄 알고 진심으로 들을 줄 알고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나이 들어서도 곁에 사람이 끊이지 않고 새로운 인연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경계를 지키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시니어가 되면 각자가 살아온 방식이 너무 뚜렷하게 굳어져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그것을 틀린 것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 그 관계는 서서히 불편해집니다. 제가 한동안 겪었던 일입니다. 가까이 지내던 분이 저와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음식을 먹는 방식도 달랐고 돈을 쓰는 방식도 달랐으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들이 하나씩 눈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속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판단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그분이 저와 함께하는 것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경험을 돌아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바꾸려 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사람은 자신이 원할 때 스스로 변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수십 년을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온 시니어에게 변화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내 방식과 다르게 행동할 때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은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인정과 동의는 다릅니다. 나는 그 방식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태도가 관계를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 태도가 몸에 배면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람이 나의 모든 외로움을 채워주고 모든 것을 함께 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쌓이면 상대방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인데 말입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가진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솔직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주고받는 균형이 맞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거나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스스로에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때는 먼저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자주 만나주기를 바란다면 나는 상대방을 자주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를 바란다면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지, 이 질문들이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질투와 의심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질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질투심이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보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의심으로 변하고 그 의심이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패턴은 관계를 매우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질투의 뿌리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뿌리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부족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떠날 것 같다는 두려움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질투와 의심을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다시 자존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것이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인간관계일 뿐이라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감정은 논리로 쉽게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먼저 인정합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지금 내가 두렵구나 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천천히 생각해 봅니다. 상대방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안에 오래된 두려움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멋진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줄 알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억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대를 현실적으로 유지하며 질투와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을 성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편안합니다. 그 편안함이 사람을 모이게 하고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저항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갑니다. 그 차이가 결국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을 유지하고 싶었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싶었으며 사람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오히려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서는 어딘가 모르게 조급함과 불안함이 풍겨나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저보다 10살이 많은 분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든이 가까운 나이였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유가 넘쳤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긴장감이 전혀 없었고 자신의 나이와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가진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돈도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였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 내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모두 인정하고 그것이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외부의 관계도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엄격하고 비판적인 사람은 타인에게도 엄격하고 비판적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타인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시니어의 남녀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태는 서로가 서로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따뜻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이 열정과 설렘이라면 나이 든 후의 관계는 안심과 신뢰입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하다는 느낌, 이 사람 앞에서는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이것이 시니어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안심과 신뢰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좋을 때만 잘 대해주고 힘들 때는 차가워지는 사람,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곁에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비슷한 온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감정의 기복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상대방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감정 관리를 위해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화가 났다면 왜 화가 났는지, 오늘 서운했다면 무엇이 서운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이 작은 습관이 감정이 쌓여서 폭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상대방을 만날 때 더 여유롭고 따뜻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정은 관리하지 않으면 관계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들여다보면 감정이 관계를 망치기 전에 스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로서 인간관계에서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존심이 강해지고 내가 먼저 연락하거나 먼저 다가가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고 상대방이 먼저 관심을 표현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둘 다 기다리다가 관계가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관계가 나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했다는 한마디 오늘. 이것을 보니 당신 생각이 났다는 한마디가 관계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힘입니다. 기다리다 놓치는 것보다 먼저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는 것이 훨씬 덜 후회스럽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혹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관계가 더욱 소중합니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한 통이든 전화 한 통이든 짧은 만남이든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오래가는 관계가 됩니다. 늙어서도 멋진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상대방도 소중히 여기는 것, 나를 지키면서 상대방에게 열려있는 것,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시니어가 관계에서 빛날 수 있는 방법이고 나이 들어서도 사람들이 곁에 머물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 힘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